나우제주 신년 특집 기획 라디오 동의보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히 또 오늘 목요일은 돌크롬데이잖아요. 돌크롬한 나를 위해서 건강은 필수하니까요. 특히 아이들 건강은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비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의학박사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고 좋은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한 방으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 꿀팁들 좀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예고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좀 잘 재우는 방법. 이 잠과 수면, 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에도 보니까 제일 첫 장에 이 잠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만큼 중요해서 담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아이를 흔히 저희가 이제 건강한 아이로 표현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잘 네. 자는 아이입니다. 잘 자는 아이. 잘 잘 네. 수 있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놀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뭐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뭐 잠을 못 잔다가 오시는 경우보다 뭐 잘 안 큰다, 피부가 안 좋다, 뭐 예민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도 잠을 챙겨보면 잠이 잘 안 잡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표현할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잡도록 도와주는 게 독의 밑을 이제 막는 작업이고 네네. 그러고 나서 각각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잠자는 습관을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 잘 안 먹어요, 잘 안 커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궁극적으로는 잠이 기본이 돼야지 예, 맞습니다. 네, 예. 또 다른 것들도 함께 치료가 된다는 말씀. 예. 잠이 보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잠과 관련된 육아 고민들이 참 많거든요. 이야기 아마 쭉 들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대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우선 생각되는데요. 그래요. 육아할 때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게 그래요. 이 아이들 재우는 거거든요. 예, 예. 아이들 먼저 그럼 나이별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좀 있나요? 뭐 책에 보면은 권장 수면 시간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네. 뭐 크게 의미를 두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개인차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간보다는 잠의 질이 중요합니다. 아, 질. 예, 좋은 잠을 잤다는 체크 포인트는 네. 아침에 해 뜨고 조금 밝아질 무렵이면 기분 좋게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우리 잘 잤다 이러면서 개운하게 일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네.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애들이 네. 통잠을 자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통잠을 자는 시간이 한 10시간 이상 정도는 돼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권장 수면 시간이라는 거는 아. 애들이 이제 나이가 아니고 네. 월령에 따라서 낮잠의 횟수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네. 권장 수면 시간은 거기에 낮잠 자는 시간이 더해져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낮잠 자는 시간까지. 그래서 네. 뭐 태어나자마자 한 100일 전까지는 애들을 이제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거의 잠만 자거든요. 아, 네. 그리고 가끔 깨나서 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잠만 자다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한 네. 2달 지나고 10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애들이 낮과 밤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잠을 낮잠, 밤잠을 구분시켜 줘야 되는데 네네. 보통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제대로 잘 자는 친구들은 낮잠을 3번 정도 자게 돼요. 아, 3번 정도. 이 시기에 뭐 4번을 재우면 과한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낮잠 시기가 바뀌는 경우가 한 6, 7개월 정도 되면 낮잠을 2번 자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활동량도 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때는 오전잠, 오후잠으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 오전잠, 오후잠. 예, 예. 네. 그리고 돌 전후돼서 이제 걸어 다니는 시기가 되면은 낮잠을 한 번 자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정말 낮잠인데 네. 이 낮잠 자는 시간도 12시, 1시쯤 재워야 되겠죠. 아, 그래야 전반적인 네. 잠의 패턴이 잡히게 되는 거고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100일부터는 이제 아이들 낮밤 구분하니까 예. 부모님들이 이제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쭉 아이들이 예. 잠 자는 습관이 잘 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보면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잠잘 때 먹을 시간 됐다고 하면서 뭐 깨운다든지. 예, 예.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잘 땐 그냥 자게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어찌 보기에는 되게 잘못 알려진 상식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잠은 공복에 자는 게 좋습니다. 아하. 낮잠이든 밤잠이든 관계없고요. 네, 그래서 네. 처음 잠자는 습관을 잡을 때 뭐
잠을 공복에 재우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을 챙기면은 네. 이제 그때 먹을 걸 챙겨주고 네. 그 다음에 내려놔서 놀게 하다가 졸릴 또. 때 되면은 스스로 자기 하는 습관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 버릇들일 때 3, 4개월이나 5, 6개월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인 돼서도 엄마들이 자고 있으면 먹고 자, 다시 먹고 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한 3, 4개월짜리를 보면 네. 애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안아주죠, 일단. 네, 네. 안아주고 이제 안아도 안 달래져요. 네. 그러면은 네. 일어나서 보통 흔들어요. 애들 막 흔들어주죠. 예,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뭘 먹인다든지. 예, 그게 배고파서 먹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네. 입 닥쳐 하면서 먹였고 어머. 그러고 재우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애가 배가 고파서 못 잤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돼야 돼요. 네. 그냥 깨워서 먹이고 음. 충분히 놀리다가 피곤하면 톡톡톡 두들기면서 잘 정도가 되면 네. 그냥 공복에 자고 네. 일어나면 또 이제 배가 고픈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먹이고 요 패턴을 바꿔주는 게 초기에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반의 이야기들을 또 이 책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책 신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집에 두고 좀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현견재 병원자님을 되게 다 모시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책을 보면서 네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15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먹어야 잘 잔다 생각하는데 또 병원장님 얘기 들으면 또 공복에 자야 된다 그러고 예. 좀 뭔가 헛갈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헛갈린 게 네. 아니고 공복에 자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좋은 예, 거죠. 정답입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봐도 잠이 좀 부족한 국가라고도 하거든요.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참에 여러분 수면 습관이나 건강 습관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면 습관 위해서 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예, 뭐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잔다고 일단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네. 잠자는 시간이 정말 모자란 건지 잠을 잘 때 안 자고 다른 시간에 자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네. 들어서 밤 12시에 자서 낮 12시에 일어난 애들도 있거든요. 네. 시간 자체는 뭐 맞지만 네. 이제 어두울 때 자야 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애는 항상 피곤하고 네. 엄마 아빠도 피곤하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그걸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잘 못 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부터 체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4가지입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엄마들이 이제 못 깨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은 네. 낮잠 자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밤에 졸리는 시간도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초저녁잠 같은 경우도 피하는 게 좋고 힘들어도 아침에 해 뜰 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거나 좀 깨우거나. 예. 네. 좀 싸우더라도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활동량이 모자라서 네. 아까 안아주는 아이 예를 들었지만은 네. 이제 애들을 안아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정작 움직이고 운동해야 될 애들은 운동을 안 하고 엄마가 엄마들만 흔들면서 운동해요. 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팔만 굵어져요. 그래서 내려놓는 습관 그리고 좀 걸어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밖에서 좀 활동하는 습관을 해서 피곤해서 자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피곤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네. 속이 불편해서 더부룩해서 더부룩해서. 그래서 뭐 엄마들이 애들을 잠자기 전에 푹 먹이고 재워야 한다면서 맞아요. 분유를 푹 먹이고 재웠는데 네네. 애가 중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속이 더부룩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또 거기다가 또 먹이고 있어요. 맞아요. 모자라서 배고파서 일어난 줄 알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자기 바로 전에 맞아. 라면을 먹고 자게 되면 중간에 더부룩하죠. 더부룩해서 깨잖아요. 음. 근데 또 라면 먹나요? 안 먹죠. 애들은 먹기 의사 싫죠.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속을 편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막 중요합니다. 까무러치게 우는 건데 이게 배고프구나 또 이러면서 먹이거나 아니면 밤중에 이제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물리면서 재우잖아요. 예, 그나마 모유는 괜찮은 게 네. 이제 빨다가 자기가 졸리면 자니까 아. 많은 양을 주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네. 분유는 뭐 50이니 80이니 맞아요. 100이니 한 그걸 번에. 다 먹이잖아요.
그게 문제고요. 예. 그게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속이 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은요. 한 가지는 또 이제 더워서도 되게 이제 더워서. 중요한데 네. 엄마들한테 시원하게 재우나요라고 일단 여쭤보면은 네. 다 시원하게 재운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뭐 애들이 잠잘 때 이불을 덮고 자나요? 차고 자나요? 그러면 네네. 대부분 차고 잔다 그래요. 아, 네. 우리 애는 한 번도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애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덥다는 거죠. 더운 거죠. 그리고 애들은 굴러갑니다. 네네네. 어디로요? 시원한 데로. 시원한 곳으로. 벽 옆으로. 맞아요. 그러면 네. 엄마들은 잡아다가 또 다시 끌어놓고. 예, 네. 이불 덮어주기도 하고. 근데 아. 이제 결국은 애들이 입장에서는 더운 거고 그다음에 잠자는 초기에는 체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목욕도 닥쳐서 시키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고 네네. 잠자기 전에 환기를 좀 시켜서 좀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근데 그 다른 건 좀 시원해도 배는 꼭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 하잖아요. 배앓이 한다고. 시원하게 하면 애들이 네. 이불을 안 차요. 아.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네. 이제 우주복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기 수면 조끼 그런 거 많이 입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애들이 더워도 네. 차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요. 실내 온도를 조절해서 애들이 이불을 차지 않을 정도 아. 시원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시원하게 좀 쿨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 급선무입니다. 예, 예. 아이들 자꾸 차고 다닌다고 예. 할 게 아니고, 그렇군요. 시원해야, 네, 우리 아이들도 이불도 덮고 더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 잠과 관련된 고민이 진짜 많으시네요. 책을 통해 좀 좋은 방법 얻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저희가 꿀팁, 현근재 병원자님께서 또 책에 그 꿀팁만 또 모아서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리니까 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이외에 또 우리 아이들 잘 재우는 또 꿀팁도 좀 알려주세요. 뭐 책에는 한 4-5가지가 설명돼 있는데 네. 그중에 핵심적인 것 2가지 정도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해의 시계에 맞추기. 해시계에 맞추기. 예. 네. 뭐 멜라토닌 얘기도 있고 뭐 음양에서 양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네. 애들이 해 뜨고 30분 정도 지나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네. 근데 혹시 못 일어나는 애가 있다면 네. 어떻든 간에 피곤하든지 잠 뺐더니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된다. 예, 이게 네.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좀 안쓰럽고. 근데 뭐 3일 후, 일주일 후, 열흘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길게 생각하면 걔 인생을 예. 보면, 네. 깨우는 게 중요하다. 해의 시계에 맞춰라. 예, 네. 그리고 깨웠으면은 네. 이제 뭐 잠깐 먹이잖아요, 보통은. 네네. 먹이고 바로 재우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절대. 재우면 네. 그게 밤잠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깨웠으면은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놀려야 됩니다. 같이 놀아줘야 예, 돼요. 네. 놀려야 되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애 같은 경우는 그냥 놀아주기보다는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꼬물락거리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둥바둥도 좋습니다. 거려보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이지 않고 낮잠을 자게 만들고요. 네. 낮잠을 잔다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재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잠이니까. 낮잠이니까 그쵸. 예, 너무 예. 푹 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일어나는 시간에 또 맞춰서 먹이고 또 내려놓고 낮잠을 재우고 반복하다 보게 되면 애들이 그 시기에 필요한 낮잠의 횟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잡히고요. 예, 그리고 밤잠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원래 밤잠은 해 떨어지고 1-2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8시, 8시 반 정도에는 자야 정상입니다. 너무 일찍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면.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네. 8시, 8시 반에 잘 거면 저녁은 대여섯 시에 먹여야 되겠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사실 직장인들 우리 예. 부모님들 생각하면 예. 6시에 퇴근해서 뭐 장 봐서 집에 가면 7시 넘거든요. 그때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10시는 기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네. 식사를 빨리빨리 하고 준비해서 먹고. 예, 준비를 해서 먹이고 네. 8시, 9시에는 재우고 그 이후에는 엄마 아빠는 자유시간을 가질 꿈을 가지고 이 수면 패턴 잡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하자라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우선은 잡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 잘못하고 계셨군요. 뭐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네. 아빠가 퇴근을 7, 8시 한다고 늦게 하죠. 또. 아빠 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뭐 밥 먹고.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아빠랑 놀게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아빠, 엄마 위주의 생활 패턴 애를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네. 이제 어떻든 재워놓고 아빠랑 시간은 차라리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이라도 갖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출근 전. 예. 네, 아빠 출근 전에. 아빠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럼 아빠도 같이 일찍 예, 주무셔야 되고, 예. 정말 이렇게 삶이 건강해지겠어요. 일찍 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안 되는 실행하기가 거죠.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네. 계기 삼아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예, 좀 예. 드네요. 일찍들 집에 들어가시고 예. 모임들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다 고치지 못하시더라도 조금씩 여러분 수면 시간을 좀 앞당겨 보시죠. 서로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요. 그리고 잠자기 루틴도 만들어줘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잠자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잠자기 루틴을 네. 만들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순서적으로 하지만 네. 어느 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말하거든요. 뭐 운동할 때 많이 사용하고 네.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같은 경우 루틴을 가지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네. 긴장된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 그래서 애들을 재울 때도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루틴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아이들한테 뭐 큐사인을 줘요? 이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틴에는 네. 이제 네. 큐 사인, 중간 사인, 이제 네. 마지막 사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주는 건데 첫 번째 큐 사인은 네.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거나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하시는 거를 가지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네. 목욕은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네. 이제 잠자는 도움이 되고요. 네.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잠자기 전에는 체온을 조금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좀 따뜻하게 목욕을 시켜놓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은 양치질을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양치질 하는 거를 잠자기 중간 중간 단계에 사인이다. 사인을 하시면 돼요. 양치질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이제 자겠구나. 양치질 하고 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네. 뭐 어떤 애들은 뭐 노래를 불러줘도 되고 네. 뭐 같이 공부를 해도 되고 책을 읽어준다든지. 책을 읽어줘도 되고 네. 그러다가 잠자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 큐 사인을 줘야 되겠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정한 눈빛으로 한번 안아주든지 네. 뭐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뽀뽀해준다든지 이러면은 네. 잠들기 바로 전 단계로 잡아주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루틴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굳이 뭐 잔소리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사인을 예. 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잡힌다는 건데 이 얘기 보고 참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잔소리만 자꾸 하고 그런 뭔가 바디랭귀지나 이런 사인들을 좀 더 주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잠자기 전 애들이 자기 네. 싫으면은 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책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애들 입장에서는 책 읽어달라고 하게 되면 엄마가 음. 안 재우더라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책 읽어주는 거는 이제 양치질 하고 나서 그 시기에 읽어주시면 되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뭐 목마르다 화장실 다녀오겠다 자꾸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핑계가 생겨요. 그런 것들도 중간 사인 단계에서 양치질 하고 나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나서는 이제 네. 다정하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재미없는 동화 같은 거 들려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재미없는 동화. 예. 네. 이렇게 좀 잠자기 루틴 만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요? 마지막으로, 네, 이 잠이 왜 그렇게 건강과 중요한지, 밀접한지, 이거 좀 마무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가 또 잠자는 동안 많은 일을 하잖아요. 예, 네. 우리 몸은 이제 낮에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네. 이제 뇌는 그래도 뭐 덜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밤이 되면은 이제 마음이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뭐 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었던 거를 네. 잠자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나날이 새로운 지식도 획득하고 정보도 획득하고 감정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밤잠 자는 시간이 충분해야 그런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잠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만 하라 할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잠이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아이 이런저런 환경을 다 해봤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한의학적으로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내원하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하는 가장 주된 치료는 네.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잠에 대한 교육을 네. 우선 시킵니다. 그래서 네. 간단한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생활 패턴만 바꿔도 네.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몸에 좀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은 네. 겸해서 한방 치료를 해주는데 우리 몸에 기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건강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는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정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뭐 침 치료 내지는 뜸 치료, 부항 치료 그리고 뭐 두드려주는 정도만으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너무 산만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감기가 안 났든지 할 경우에는 뭐 관련된 한약 처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네. 한방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 예. 또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라디오 동의보감 한방으로 끝내는 이유가, 네. 책 선물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이 책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장님은 다음 주에도 오시니까 여러분, 네.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의 질문거리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벌써, 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됐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